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달러 좀 갖고 계시나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죠. 뭐 양적 완화다 또는 헬리콥터 드롭이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FRB에서 무제한 공급하겠다. 그래서 회사채도 매입하고 달러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정말 달러가 이렇게 많이 공급돼도 되는가? 이 국제 통화로서 달러가 누리는 특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가 부채도 많고 또 경상수지 적자도 많고 이번에 또 이렇게 통화 증발을 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인데 정말 안전한 거냐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문은 오래됐어요. 지난 1960년대 프랑스의 재무상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누리는 과다한 특혜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러가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 많고 기축통화로서 뭐 그 위치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예일 대학의 스테판 로치라는 교수가 다시 이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코비드 19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실업이 천정부치로 가고 있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또 이 감염 사태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흑인의 사망으로 인한 인종 분규 거기다가 또 경제까지 이러니까 미국 사회 전반이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따라서 미국에만 적용됐던 달러의 특혜적 주행, 흔히 예외주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러가 폭락한다면은 여러분 큰일이죠. 세계 통화 체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나라나 무엇을 대비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통화 가치는 두 가지 가장 큰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그 나라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입니다. 흔히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여건. 그러니까 실물 경제, 성장이 어떻고, 고용 수준이 어떻고, 국제 수지가 어떻고, 그 나라의 실물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경제 여건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외에서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경제든 간에 그 나라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내실이 없으면 평가가 나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평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흔들리죠.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이 중에서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느냐, 미국의 실물 경제가 크게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는 오랫동안 저축이 너무나 적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부채로 살아간다는 건 널리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미국의 저축 부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 저축이 얼마나 되느냐? 올해 1사분기에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 국민 저축은 소득의 1.4%였어요. 100을 번다면은
1.4만 저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 미국 경제에서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196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 저축률이 한 7%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1.4%는 그거의 5분의 1이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저축률이 원래도 낮은 저축률인데 저축률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럼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장을 하게 될 거냐,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냐,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이 조달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많이 났는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도 통화 가치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경상수지가 적자 났다면 한국 통화가 폭락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큰 부담 없이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달러는 어때요? 세계에서 야 그래도 미국인데 그래도 기축통화인데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는 달러를 사는 거예요. 안전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펀디멘털이 이렇게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도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7%가 올라갔고요. 2011년에 비해서는 이미 달러 가치가 30%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경상수지 이런 거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은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은 논리적이에요.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은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돈의 달러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WHO 국제보건기구는 물론이고 WTO 국제무역기구 또 파리의 기후협정 이런 모든 면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냥 스스로 미국 우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어떤 건전한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일대학의 스테판 워치는 이제는 머지않아 이 달러가 크게 폭락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스테판 워치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조금 경제가 안정되고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계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의 폭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려 35%나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끔찍한 숫자인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